롯데야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302회고요. 오늘 3월 15일 하나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한 난타전이었고 시범 경기인데 4시간의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경기였는데, 일단 경기 쭉 이제 프리뷰 해드리고 제 나름의 좀 그 관점을 좀 이날 경기에 좀 주목 깊게 본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시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승패라든가 그런 부분은 뭐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뭐 투구나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을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 경기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비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수들의 그런 밸런스 상태, 그러니까 컨트롤적인 부분을 좀 주로 보게 되는 것 같고, 타격적인 부분에선 타구의 질을 위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점을 맞췄으니까 좀 결과보다는 그런 과정적인 부분에 염두에 두고 말을 한다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조금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경기를 쭉 한번 그 프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라인업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날 롯데자이언츠는 1번 중견수 장두성, 2번 유격수 박승욱, 3번 이루수 안치홍, 4번 좌익수 전준우, 5번 의수 피터스, 6번 지명타자 이대호, 7번 3루수 안동희, 8번 1루수 김민수, 9번 포수 안중열 선수였고, 선발은 이인복 선수였습니다. 하나이글스는 1번 타자 이루수 정은원, 2번 포수 최재훈, 3번 유격수 하주석, 4번 3루수 노시안, 5번 우익수 터크먼, 6번 지명타자 이성원, 7번 좌익수 노수광, 8번 1루수 정민규, 9번 중견수 이원석 선수였고, 선발 투수는 김민우 선수였습니다. 우리 팀 타선에서 일단 조금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4번 전준우, 5번 피터스, 이렇게는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 다수는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4번 전준우, 5번 피터스를 고정해놓고 나머지는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날 좋은 선수도 안 나왔고 해서 일단은 피터스 선수는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5번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가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점수가 많이 나왔고, 보면은 롯데 자이언츠가 14안타를 쳤고 8본넷을 얻었고 에라를 3개를 범했고요. 하나도 13안타 치고 6본넷에 3에라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두 팀 다 많이 쳤고 타격에 집중력도 좋았고 그만큼 실수도 많았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제 나름대로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이닝을 쭉 한 번씩 소개를 드리자면은 뭐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선발로 이인복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이날 좀 난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일단 0.2이닝 동안 노피안타 4실점을 기록을 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날 이제 좀 1-4-4-9밖에 없었습니다. 삼진이 2개였고, 그러니까 컨트롤이 난조였던 게 아니고 그냥 많이 맞았는데, 이게 사실은 난타라기보다는 조금 수비에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좀 운이 없었던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뭐 이인복 선수에 대해서 뭐 걱정보다는 이날 조금 재수가 없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과정을 보면은 1회 초에 1번 정은원 선수한테 2루 쪽 내안타를 내줬는데 이게 정타가 아니에요. 정타가 아니었고, 2번 최지현 선수한테는 깨끗한 우전 안타를 내줬고, 3번 하준석 선수한테는 타구가 유격수 글러브에 맞고 중전 안타로 이어지면서 첫 실점을 했는데 이것도 정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번에게 맞은 3안타 중에 정타 아닌 게 2개였습니다. 그리고 노시안 선수한테 우전 안타, 5번 터크먼 선수한테 삼진을 잡아냈는데, 이 6번 이성원 선수한테 낫아웃 삼진을 이제 허용을 하면서 주자가 2, 3루로 진루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사실 수비 도움을 못 받은 상황이 가깝다고 봐야죠. 그래서 보면은 이 위기 상황에 몰리는데 3개 정도가 좀 불운에 가까운 상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노주광 선수한테 포인을 내주고 2-3 만루에서 정민규 선수가 우측 2타점을 치면서 이제 점수가 0-4까지 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물론 이제 그 이인복 선수도 많이 맞기도 했지만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한 비중이 더 크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 이런 1회 초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이인복 선수 같은 유형의 한계가 조금 이런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인복 선수는 사실은 이제 구위형 투수보다는 맞춰잡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투심의 주무기로 해가지고 이제 맞춰잡는 스타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수비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스스로 삼진을 잡아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나기가 사실 쉬운 타입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맞춰가지고 땅볼을 유도해가지고 잡아낸 스타일의 투수다 보니까 물론 이날은 2개 아웃을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니죠. 낫아웃 삼진이 1개니까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삼진으로 잡아내기 어려운 유형의 투수들이 이렇게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차도 선수가 빠지게 되었을 때부터 이런 부분을 좀 우려를 했는데 그게 약간 미리 좀 볼 수 있게 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약간 그 이인복 선수 같은 유형이 가지고 있는 조금 위험 요소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투구수가 33개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고 나서도 불펜에서 투구수를 마저 조금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날 목표로 했던 투구수가 조금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투구수를 조금 더 채우지 않았나 불펜에서 그런 모습이 드는데 저는 뭐 이인복 선수가 사실 시범 경기고 뭐 좀 운이 없었던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당장은 큰 걱정은 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인복 선수가 그 사선발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보지 않는 쪽인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비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스스로 위기를 벗어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유형의 투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회 초에 또 한동희 선수가 좀 아쉬운 수비가 나왔어요. 한동희 선수가 요 상황에서 그 1, 2루 상황에서 2루 주자가 런다운에 걸리는데 근데 여기서 런다운을 몰고 나가다가 본인이 3루 베이스를 비우고 좀 나오는 바람에 그 2루 주자를 3루 살려주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런다운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점점 몰아가기 마련인데 다만 3루를 막아놓고 기다리면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수비였다 정도고요. 2회 말에는 오히려 하나가 굉장히 아쉬운 수비를 연속으로 하면서 우리 팀이 이제 대거 득점을 하게 됩니다. 일단 1사 만루 상황에서 김민수 선수가 이제 펜스 때리는 타구를 치게 되는데 우측. 네, 근데 우익수 타크만 선수가 펜스 플레이를 굉장히 미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펜스 플레이를 하지 않고 그냥 쫓아가다가 뭐 펜스를 등지고 이렇게 잡는 캐치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망부수학처럼 그냥 펜스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공이 맞고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를 중견수가 결국 들어가 잡았는데 뭐 그런 아쉬운 수비로 우리 팀은 또 2대6으로 추격을 했고 1사 만루 상황에서도 장주성 선수가 유격수 땅볼이 치는데 유격수 하주석 선수가 홈에서 또 송구 실책을 해주면서 4대6까지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이날 경기가 점수가 비록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만은 네, 점수가 13대 12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뭐 어제도 그랬지만 사실 하나의 수비가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득점에 그렇게 큰 의의를 내기는 힘든 경기였던 것 같아요. 두 팀 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어진 1사 2, 3루 상황에서 박승욱 선수가 큼직한 우익수 플라이 치면서 플레이가 아니고 플라이죠. 플라이 치면서 이제 5대6으로 추격을 한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였고 고급 야구죠. 소위 말하는 이제 필요한 점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필요한 타구를 날려줬고 3회 초에는 또 한동희 선수가 굉장히 멋진 호수비를 하면서 또 3루수 한동희의 가치를 또 보여줬는데 소위 이제 슈퍼맨 다이빙이라고 하는 딱 이렇게 하고 딱 그 글러브로 이렇게 걷어 올리는 다이빙을 했는데 이렇게 걷어 올리는 굉장히 멋진 캐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흐뭇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죽어도 3루수 한동희를 수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가 3루수로 꼭 이런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3호 초에 이제 투구를 했던 김유영 선수가 지난 등판 이어서 슬라이더가 매우 인상적인 투구를 보여주면서 이날도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어요. 이날도 2이닝 동안 4삼진을 잡으면서 2이닝을 퍼펙트로 막았습니다. 투구수는 30개였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다. 그리고 이 정도 페이스와 그종 지금 슬라이더의 완성도면은 김유영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범 경기에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고 정규 시즌에 못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김유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고 제구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회 말에 또 이제 득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선두 피터스 선수가 3루 수상 2루 타를 치고 나갔고 이대호 선수가 1루 땅볼 치면서 1사 3루 상황 만들었고요. 이호연 선수가 자전 안타를 치면서 6대6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성근 선수가 자전 안타를 치면서 굉장히 활약했는데 이날 배성근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가지고 2안타를 기록하고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깔끔했는데 그 스윙이 굉장히 깔끔해요. 어제부터 타격을 하는 거 봤을 때 물론 그 지난 시즌 잠깐 그 초반부에 그 마차도 선수가 그 머리 맞는 볼 맞고 나서 좀 빠졌을 때 첫 주에 배성근 선수가 굉장히 깔끔한 스윙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느낌처럼 배성근 선수의 스윙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그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보여줘가지고 이 선수가 이런 타격의 그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결국 체력이 빠지면서 이 깔끔한 스윙이 무너지는 거를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성근 선수가 결국은 올 시즌 좀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려면은 결국은 이런 체력적인 부분이 어떻게 뒷받침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좀 호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팀 입장에서는 사실 유격수로서 지금 4명의 선수, 박승욱, 뭐 이학주, 김민수, 배성근 이 선수들이 지금 그 이학주 선수는 못 나오고 있지만 나머지 3명의 선수들이 시범 경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력적인 부분을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의 베스트의 타격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굉장한 장점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용수 선수도 우전 안타를 치면서 또 타격 기회를 이어나가는데, 2루 주자인 배성근 선수가 홈에서 포수를 피하는 플레이로 세이브를 하게 되면 7대6으로 뒤집습니다. 이 플레이가 굉장히 센스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2005년쯤에 그 정수근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한 적이 있어요. 2번쯤 정수근 이런 플레이 했는데, 홈에서 그 포수를 이제 그대로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포수를 돌아 나가가지고 돌아 나간 다음에 홈 베이스를 터치하는 그런 베이스 런닝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런 베이스 런닝을 배성근 선수가 했고 그 포수가 공을 흘리면서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이런 플레이도 굉장히 센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배성근 선수의 집중력이 타격에서도 그렇고 주루에서도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근 선수가 의수 킬을 넘기는 2루타를 치면서 굉장히 그 좋은 타격을 했는데, 확실히 타격이 힘이 붙었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맞추면은 타구가 안 뻗어나갔거든요. 근데 정보근 선수가 이렇게 타격에서 장타도 뽑아내고 확실히 타격에서 힘이 붙은 모습 보이면서 대단히 지금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8대6으로 벌리는 그런 타격이었고, 이날 정보근 선수도 2안타 기록했습니다. 2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 기록하면서 굉장히 타격에서 다시 태어난 수준의 활약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제가 오늘 제목으로 달았듯이 배성근 정보근 선수의 방망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9회 초에 이제 김동우 선수가 우한 사이드암 투수가 등판을 하면서 경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러 나왔는데, 이 김동우 선수가 0.1이닝 동안 사구 3개 내주면서 4실점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경기를 또 혼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4사구 3개로 1사 만루로 만들고 이성곤 선수가 2타점을 치면서 8대8로 동점이 되고, 정대혁 우원 투수가 올라와가지고 이 정대혁 선수도 점수를 많이 주게 됩니다. 정대혁 선수도 0.2이닝 동안 3피안타 3진이 잡았지만 2자책점 하면서 이제 점수를 대거 내주게 되는데, 뭐 사실 이 선수들이 점수를 주고 하는 건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뭐 걱정을 한다거나 주의 깊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선수들한테는 이런 시범 경기라는 기회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아쉽긴 하겠지만 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규 시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김동우 선수나 정대혁 선수 같이 아직 그 유망주 레벨의 선수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금 아쉬운 수비가 이때 나온 게, 그 장지승 선수가 타석에 있을 때 한화에 1사 1-3루 상황에서 1루 쪽 푸시 번트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1루수 이호연 선수가 1루를 비우고 나오는 바람에 1루가 비어서 올세이브 주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1루수가 그 1루를 버리고 앞으로 뛰쳐나오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우타자의 푸시 번트나 아니면 좌타자의 이제 이렇게 당기는 번트를 할 때는, 그러니까 1루 쪽 번트가 갈 때는 투수를 뚫으면 거의 살게 됩니다. 왜냐면은 투수를 뚫고 1루수가 공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1루가 비게 되는데, 그것을 2루수가 커버를 들어가 있는 상황 거의 안 나오거든요. 2루수가 일단 멀리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2루수가 또 수비 위치 그 뒤편으로 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기 때문에 거의 1루수를 투수를 뚫으면 거의 다 살게 됩니다. 1루수가 공을 잡으러 나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1루수가 전문 1루수가 아닐 때 생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호연 선수는 주 포지션을 이루고요. 이런 상황에 사실은 학습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공을 보면 뛰쳐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전문 1루수가 경기 후반에 1루를 보지 않을 때 생기는 조금의 위험성인 것 같아서, 물론 이런 부분을 수비 훈련할 때 꾸준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위험성이 항상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정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뒤에 이제 하나 타자의 집중력이 발휘하면서 8대12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요 뒤에 이제 9회 말에서 하나의 장시환 선수가 나오는데 우리 팀의 타격이 굉장히 대폭발을 하면서 기어이 13대12로 이제 끝내기 승리를 거두는데,
사실은 이런 경기 내용은 정규 시즌에 나오면 굉장히 좀 이기긴 했는데 약간 이게 야구냐 하는 그런 그 경기지요. 그래서 일단 9회 말에 선두 추지현 선수가 1루 선상 2루타 치고 나가고 폭투로 3루 진루를 하고 정보근 선수가 3루 선상 2루타. 네. 정보근 선수가 또 장타를 칩니다. 예. 그래서 9대 12로 도망을 가는데 확실히 정보근 선수가 타격이 좀 거의 다시 태어난 수준의 굉장한 맹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유효현 선수가 포인트를 얻으면서 1사 1, 2루 상황이었고 김민수 선수가 포수 앞 땅볼을 쳤는데 이때 또 그 하나의 포수인 그 당시 이제 포수가 누가 봤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선수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누가 누구였는지 이해창 선수였나봐요. 이해창 선수가 1루 악송구를 또 범하면서 10대 12로 따라가고 1사 2, 3루 찬스가 이어지고 지시한 선수가 그 사직구장에 높아진 담장을 맞추는 적시타 옛날 같으면 이게 끝내기 3런이 됐을 건데 예. 여기서 이제 적시타를 때리면서 12대 12 1사 2, 3루 찬스로 이어가고 장주성 선수가 3루 땅볼로 3루 주자가 죽으면서 2사 2, 3루가 되고 박승국 선수가 보이는에서 2사 만루 상황에서 배성근 선수가 굉장히 경쾌한 우전 안타를 치면서 또 일수가 공을 뒤로 빠뜨리면서 13대 11로 끝내기 승리를 거두는데 이 마지막까지 수비가 깔끔하지 못했던 또 하나였고 배성근 선수는 타격이 정말 깔끔하고 경쾌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상당히 질 좋은 안타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배성근 정보근 선수의 타격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날 이제 정보근 그 배성근 선수의 그 타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인터뷰가 있는데 본인이 이날 그 이후에 좀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볼 카운트 원볼에 직구가 올 것 같아가지고 가운데를 보고 스윙을 돌렸다. 타이밍이 조금 늦었지만 코스가 좋았다면서 정규 시즌 경기는 아니지만 본인의 첫 끝내기였고 시즌 때도 꼭 치고 싶다면서 본인의 오늘 타격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고 서튼 감독은 이날 경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세우고자 했던 정체성이 있었다. 바로 어떻게든 이기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는 것이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런 경향을 올해도 이어가는 것 같아 마음에 든다면서 하나의 팀으로서 거둔 좋은 승리였다고 선수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가 물론 경기의 내용이 막 좋았다고 말을 하기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일단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겼고 그리고 좀 뭐랄까 좀 수확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뭐 재미있게 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뭐 타선에서 뭐 DT를 기록한 선수가 배성근 선수가 2안타, 피터스 선수가 2안타, 정보근 선수가 2안타, 김민수 선수가 2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확실히 이 유격수 경쟁에 나선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집중력과 좋은 활약을 다 같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역시 이 긍정적인 경쟁이 만들어내는 이런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이학수 선수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것도 기대를 하게 되고 피터스 선수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봐가지고는 거의 좀 상수로 생각해도 될 정도의 굉장히 인상 깊은 활약을 보이고 있어요. 역시나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 150 이상의 빠른 볼에만 약했지 그 밑에 공은 굉장히 잘 공략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 KBO 맞춤형 선수로 잘 데리고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적극적인 모습 계속 보여주면서 뭐 외모도 잘생겼고요. 뭐 굉장히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위 이제 스타성이 있는 선수로서의 연모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면모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 우리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고 롯데야 301회가 아니고 302회죠 오늘 302회였고 3월 15일 하나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시범 경기에 들어가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할 것도 많고 조금 더 재미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팍팍팍 드는 것 같은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직에서 게임을 하게 되고 우리 팀 입장에서 좋은 게 이제 홈 경기, 사직 경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조금 뉴 사직에 적응할 기회가 계속 있는 거라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또 두산이라는 또 강한 팀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또 사실 하나와의 경기는 이게 하나라는 팀을 제가 뭐 무슨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전력이 이제 두산보다 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전력이 더 높은 팀과의 대결에서 우리 팀이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그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저는 내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다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내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